오늘은 이제 클라우드 브릭이라는 코인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일전에 제가 그 펜타 시큐리티의 아모 코인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네. 네, 아모 코인의 형제 정도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모 코인이 제가 현재. 기억하기로 자동차. 네네, 맞죠? 자동차. 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펜타 시큐리티한 보안 회사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아모 코인 했을 때 보안 쪽을 떠올렸었는데 네. 보안이 아니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코인은 이제 펜타 시큐리티랑 가장 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제 보안 코인이 혹시 되겠습니다. 그때 진짜 보완하고 싶으셨는데 실수로 아모 코인 들고 오신 거 아니죠? 아니요, 그건 실수? 아니고 실수는 아니고요. 네. 네, 아모 코인은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음. 네, 아모 코인을 가져왔던 거고요. 자동차로 준비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브릭, 구름 벽돌인데요, 직역하자면. 네, 그렇네요. 네, 그렇죠. 구름벽돌. 네. 네, 그래서 뭐 이름도 뭐 클라우드 브릭이라는 그 이름 느낌답게 네. 약간 클라우드 서비스랑도 관련이 좀 있어요. 네. 관련이 좀 있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펜타 시큐리티에서 사내벤처로 나온 회사고요. 아예 이제 보안 전문 회사로 사내벤처로 나와서 보안을 아예 전문적으로 네네.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가지고 리버스 ICO를 한 케이스예요. 네, 네, 리버스 ICO. 실제 이제 그 보안 관련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만큼 네. 상당히 이제 실력적으로는 검증이 돼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블록체인 저는 처음 공부를 할 때 제가 기자 준비할 때 처음 알게 됐는데 그때 그냥 블록체인 하면은 보안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그쵸. 들었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사람들 이미지가 네. 블록체인 하면 이제 보안이라는 뭔가 이제 뭐 안전하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박히면서 네네. 보안이라고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보안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디지털 장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블록체인, 공공장부라고 네, 하죠. 공공장부라는 이야기가 더 정확한 게 네. 블럭에 내가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그 거래 내용을 저장을 하고 네. 그게 이제 해킹이 불가능한 거죠.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장부로서 이제 안전하다라는 거지 네. 블록체인이 꼭 보안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아, 블록체인이 곧 네. 보안을 다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살짝 이제 뭐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네. 네. 물론 이제 디지털 장부로서의 보안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근데 네. 블록체인을 쓴다고 해서 이게 다 보안이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 이건 따로 어떤 그러니까요. 강점이 있는 네. 거겠죠? 네네. 그래서 클라우드 브릭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의 이제 보안 업체이기 때문에 네. 블록체인 업계에서 그런 이제 범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웹서버나 이제 모바일 PC 그리고 암호화폐 자산을 보호해주는 보안은 물론이고 이제 네.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네. 이런 보안 서비스들을 더 강화하고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해주는 게 지금 이제 그 클라우드 브릭이 하는 서비스고요. 네. 이게 말들이 솔직히 살짝 좀 어려운데, 네. 네, 그 클라우드 브릭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사이버 보안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네. 블록체인 생태계 사용자들을 보호하는 거에 좀 더 이제 포커싱을 맞춘 프로젝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슬로건 자체가 그 Secure Your Blockchain Experience라고 해서 블록체인. 네, 블록체인. 그래서 암호화폐 해킹 보안이 핵심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ICO를 하고 리버스 ICO라는 것 자체가 블록체인과 관련된 프로젝트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이쪽으로 좀 포커싱을 잡으신 것 같은데 보안에서 정말 이제 보안으로 끝나는 이제 보안 프로젝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클라우드 브릭이 탄생하는 데에는 뭐 기존 블록체인 생태계의 문제점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블록체인 보안 기술 시장의 문제점 같이 짚어주시죠. 네, 그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블록체인을 이용한다고 해서 보안이 뛰어난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보이스 피싱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은행 자체는 보안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네. 근데 보이스 피싱 같은 그런 이제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실수로 이상한 곳에 이제 송금을 하게 되는 맞아요. 거죠. 아, 네,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더 많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도 아무리 좀 뛰어난 보안 기술이라고 해도 뭐 개인이 이제 프라이빗 키를 잘못 보관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뭐 해킹 툴에 PC가 노출이 된다든지 뭐 아니면 내부자의 소행으로 회사에서 이제 유출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계정이 도난당할 수 있고 뭐 개인 자산들이 이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서비스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은 거의 이제 블록체인을 쓰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아, 어차피 우린 블록체인이니까 보안이 네, 그리고 잘 좀 되니까. 잘못 생각하고 만든 케이스도 있고 네. 초반부터 그걸 이제 고려 안 한 프로젝트도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어. 그래서 심지어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 보안이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HTTPS 보안도 안 하는 네, 그런 거래소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냥 해커가 쉽게 들어와서 이제 그 자산을 탈취해 갈 수 있는 거죠. 쉽게. 그냥 들어와서 가져가는 거군요. 네, 엄청 쉽게 뚫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이제 다음 달에 거래소를 오픈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 개발을 하면서 개발비도 솔직히 많이 들었지만 그 보안 설비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 보안 장비들을 세팅하는 비용이 개발비 못지않게 이제 들어갔거든요. 네. 이왕 얘기하시는 거 거래소 이름 말해주셔도 아, 됩니다. 네. 저 이제 KDEX. 네. KDEX. 네, KDEX. 탈중앙화 거래소인가 네, 보네요. 그렇죠. 제 개인 지갑 기반 거래소기 때문에 네. 저희가 탈중앙 거래소고요. 네. 근데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랑 탈중앙화된 거래소랑 봤을 때 네. 탈중앙은 되게 보안에 강하다고 다들 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 또 보안이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말해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앙화된 거래소랑 저번에 이제 비트베리 지갑 이야기할 때도 잠깐 네. 언급이 됐지만 중앙화된 거래소랑 탈중앙화된 거래소랑 결국에는 보안 장비를 하고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건 똑같거든요. 네. 네. 다만 이제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해킹이 당했을 때 네. 중앙화된 거래소는 자산을 이제 거래소가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 탈취를 당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탈중앙화된 거래소는 덜 탈취를 당하는 거죠. 뭐 보통 이제 개인 프라이빗 키가 이제 중간에서 네. 탈취를 당한다든지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부만 이제 해킹을 당하게 되는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정말 이제 기본적으로 뭐 네트워크나 서버에 대한 보안들은 거의 이제 동일한 수준으로 돼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렇게 매년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 도난 아니면 데이터 유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저희 이제 클라우드 불이익 해결하려는 보안의 문제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전체적인 이제 보안 업계의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로는 일단 보안 솔루션이 되게 가포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포화. 아, 과포화. 네. 아, 저는 갑이 아니라 과포화돼 있고요. 과포화. 네. 네. 그 개인적으로 이제 네. 보안 프로그램 따로 쓰는 거 계세요? 저는 사실 보안 프로그램 좀 신경 많이 썼는데 옛날에는 카스키퍼스랑 그 어베스트를 많이 썼는데요. 네네. 좀 무거워서 네. 요즘엔 그냥 V3랑 알약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인들 기준에서도 네. 그냥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보안 프로그램만 따져도 몇 가지가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 기업 보안으로 가게 되면 그 가짓수가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지금 사이버 보안 시장에는 한 1,600개 이상의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다고 하고요. 1600개요. 네, 각 보안 프로세스별로 네. 이게 선택 프로세스가 되게 복잡하대요. 어...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선택하는 과정조차도 이제 보기가 되게 너무 많은데요. 네, 보기가 그러니까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좀 데이터 그 보안 관련된 이제 데이터 자체가 중앙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협 정보 자체가 개인 이제 기업에서 이렇게 들고 있다 보니까 뭐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피드백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올 거잖아요. 네. 뭐 공격들이 상당히 많을 테니까 그러겠죠.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결국에는 중앙화돼 있다는 건 그 기업에서만 쓰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그 블록체인에서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DB의 이제 데이터의 소유권을 기업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이제 개인 주체가 좀 소유하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여기 클라우드 브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앙화돼 있는 개인 그 위협 정보 데이터를 좀 더 이제 그 생산한 주체에게 혜택을 좀 돌려줄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격 행동이나 이제 패턴, 그리고 악성 IP 주소나 머레어 감염 이런 파일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제 직접 모아서 네.
다 이제 좀 공유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는 전혀 이제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부분인 거죠. 네. 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는데 결국에는 가장 메이저한 걸로 옮긴 이유가요. 그렇죠.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실 제가 체감을 잘 못하는 게 있고 또 직접 네네네. 써보기 전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성능이 어떤지를. 그렇죠. 이제 네.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드릴 네. 네. 부분이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보안 성능의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비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과연 내가 지금 보안을 확충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에 맞는지, 정말 성능이 괜찮은지 검증을 하기까지 그런 소요되는 비용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어떤 게 과연 이제 정말 괜찮은 건지 잘 네. 모르겠다고 체감이 안 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기업들은 체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검증을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네. 거니까 비용을 내고 썼을 때 정말 이게 효과적인지, 공격이 왔을 때 이거 대처를 할 수 있는 건지 네.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직접 써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네. 써봐야 그때 이제 데이터 공격을 받는 걸 이제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네. 뚫리면 이게 아닌 거고, 안 뚫리면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판단이? 뚫리면 그러니까 이거 아니구나. 실제로 근데 네.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물론 이제 정말 좋은 네. 솔루션이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평판을 보고 구매를 하는 거긴 하겠지만, 네. 처음에 쓸 때는 그거 자체가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 써봐야 알 수 있는 거죠. 확실히 좀 어떤 비용이나 노력 같은 게 많이 드네요. 뚫릴 경우에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러야 되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네. 진짜 뭐 저희가 트레이딩 할 때 네. 뭐 집값을 교육비로 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뭐 직접 경험해보고 네. 진짜 이게 제대로 된 거면 좋은데 아니면 또 그렇죠. 딴 걸로 교체를 해야 돼요. 또 그것도 제대로 된 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애로사항들이 좀 많다라고 합니다. 네, 댓글창 잠깐 보겠습니다. 안치홍님은 이형성님만 찾으세요. 요즘에 저를 그러니까요. 안 찾으시고 이형성님 이형성님 너무 좋아하시네요. 하도 PD다, 뭐 제작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무래도 숨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편하게 이렇게 좀 즐기고 싶은데 제작진인 것처럼 오해를 받으면 매번 해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아니시잖아요. 저는 이형성님이라는 분을 아예 몰라가지고 어떤 네. 아이디도 사실 실명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고요. 맞아요. 네, 워낙 또 가면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김희철님 본명인지 왜 벌써 설레요? 슈퍼주니어 김희철님 아니실까요? 네. 이런 식으로. 김희철님이 또 IT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진짜일 수도 있겠는데 올드코인 처음 보는데 재밌네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봐주실 거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셨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요새 힘드네요, 울프님. 투자자로서 요새 힘들다라는 말이 이렇게 체감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연일 떨어지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맛있는 걸 먹어야지. 맞아요. 맛있는 거 먹어야죠. 저도 요즘 맛있는 걸 많이 먹어요. 그래요? 카드는 다음 달에 승재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식을 많이 긁는데 배가 살이 좀 찌기는 합니다. 네. 진짜 동물이 아니 그러니까 감형인 거죠. 울프라는 그렇죠. 거 자체가. 네. 그리고 센티넬 아마 센티넬 프로토콜인가 그게 60% 지금 이런 힘든 장 속에서도 그러니까요. 60%가 오르고 네. 있는데 소개해 주시고 있는 이 클라우드 브릭은 몇 수 위다 검색을 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자랑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 부분 좀 뒤에 네, 좋은 소스를 하나 네. 알겠습니다. 뭐 이미 다들 알고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뒤에 있는 걸로 일단 하고 가볍게 좀 클라우드 브릭만의 기술력부터 천천히 네. 풀어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클라우드 브릭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를 하고 있는 이제 웹 방화벽 서비스 벤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직접 기술도 개발은 하겠지만 여러 이제 블록체인 그 보안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급해주는 이제 벤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본사는 이제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사가 싱가포르에 있는 네. 이미 이제 글로벌로 나가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엔진 자체도 상당히 좀 고도화돼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프로젝트랑 가장 이제 관련이 깊은 부분은 일단 이것 때문에 ICO를 했다고 해요. 이제 비전이라고 네. 네 그 사진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비전 어벤져스 보면 진짜 네. 그 비전이에요? 네. 그 단어가 똑같아요. 네. 네. 그 비전은 아니고요. 네. 네.
그런 이제 느낌인데 네. 보면 이제 비전이 이제 레이저를 쏘잖아요. 그쵸. 네. 머리에서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거는 네. 동영상에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브릭 사이트에 보면 네. 네. 그 서비스 소개 동영상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보안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좀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런 이제 저희가 이제 쓰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지금 뭐 네트워크 보안이 돼 있고 이제 이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 네. 보면 약간 이제 눈 모양으로 해서 이 그 공격을 이제 잡아서 네.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비전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렇게 머리에서 레이저를 쏘는. 네. 네. 그렇게 이제 비전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비전 같은 네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네. 네 요거는 이제 네 영상은 이만하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딥러닝을 통해서 일단은 이 보안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건데요.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이제 컴퓨터가 뭔가 이제 배워서 지능적으로 뭔가 높아지는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정말 이제 보안 관련된 공격들이 상당히 좀 많고 그런 공격들 기반으로 이 비전이 학습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격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학습을 해서 제공을 네. 하게 되면 이제 통합 솔루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에서 네. 보안을 위해서는 뭐 5가지 정도의 이제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네. 비전을 이용했을 때는 한 가지 서비스로 이 5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클라우드 브릭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를 알면 5가지를 안다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비전이 학습을 해서 그 네. 상황에 맞게끔 네. 그 저희가 이제 미리 설치를 해놔야 되는 게 아니라 네.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보안 서비스를. 네. 그래서 공격을 좀 막을 수 있고 이제 이런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이제 기기들까지도 다 이제 보안 설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비전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이 새로운 보안 생태계를 뭐 만들게 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클라우드 브릭의 토큰 이코노미에 대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큰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한데요. 저희가 이제 네. 화면을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심플하지 보시면-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건 이미지라서 네네. 네 안에 보안 장비는 상당히 좀 복잡하게 들어가겠죠. 근데 토큰 이코노미 자체는 네. 이런 기술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심플한 편이더라고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전이 딥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보안 네.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네. 이런 이제 공격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IPFS라는 기술을 통해서 분산 저장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중앙에서 보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 데이터 자체의 이런 이제 보안성도 상당히 좀 올라갈 거고요. 네.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노드를 좀 활용할 계획도 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IPFS의 그런 노드로서의 이제 역할을 했을 때 약간 리워드곤 약간 POS 방식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자체는 크게 이제 기업 서비스랑 개인 서비스가 있는데 기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기본적으로 월 베이스로 이제 비용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지금 이제 클라우드 브릭 코인을 통해서 결제를 했을 때 네. 50% 정도 DC를 해준다고 해요. 지금 서비스 자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기존의 이제 보안 서비스보다는 좀 저렴한 편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클라우드 브릭 코인으로 결제가 돼서 50%가 DC가 된다면 네. 일단 저는 솔직히 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걸 아시다시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제하는 사람도 리스크고 받는 사람도 리스크인데 클라우드 브릭 같은 경우에는 코인으로만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피아트로 결제가 다 가능하고 옵션으로 이제 코인을 이제 결제를 가능하게 해놨고요. 네. 비용이 50%가 할인된다면 이런 이제 어. 변동폭이나 이런 부분도 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기업 입장에서도 네. 퍼센테이지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이 두 번째 부분이 상당히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개인 보안 서비스예요. 이제 개인 보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싱 사이트나 이제 바이러스 감염 등에 대해서 이제 클라우드 브릭을 보유하고 있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드리면 클라우드 네. 브릭을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네. 부분인데
저희 시간이 보니까 많이 없어가지고 요것만 좀 짚어드리고 네. 네,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도 뭐 되게 심플해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공격을 받았을 때 데이터가 이제 생성이 되잖아요. 공격 데이터가. 네. 그거를 제출하면 이제 클라우드 브릭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뭐 이런 피싱 사이트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격 정보를 이제 IP를 등록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 그 브릭 랩스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 브릭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내가 공격을 당했다. 이 증거물을 제출을 하면은 토큰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네네네. 되겠네요. 시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클라우드 브릭을 운영하는 이 조직 체계를 가볍게 짚어주시면서 총평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브릭은 일단 아시다시피 이제 리버스 ICO고요. 펜타 시큐리티라는 어떻게 보면 보안 업계에서는 그 보안 업체로 자리 잡기가 상당히 좀 힘든데 이미 펜타는 20년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분사를 한 거죠. 사내벤처로 나와서 기본적인 기술력과 경험치를 다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제 ICO라고 하면 그 ICO 부분에서 전문가들을 좀 팀으로 많이 섭외를 해요. 그래서 뭐 마케팅이라든지 ICO에 대한 경험들이 많은 분들로 섭외를 하는데 클라우드 브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내실에 좀 치중을 했는지 이제 정말 보안 업체 관련된 이제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 위주로 팀을 구성을 하고 그거대로 같이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대표님부터 해서 팀원들이 다 이제 실제 보안 관련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펜타에서 이제 좀 분사하면서 같이 좀 넘어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드바이저 부분도 상당히 좀 강력한데요. 네. 일단 뭐 다들 아시는 이제 파운데이션 X의 황성재 박사님이랑 좀 특이한 건 삼성전자 이제 전 중국 총괄 대표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스펙이 상당히 좀 화려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드바이저로 들어와 있으신 부분이 상당히 좀 색다르더라고요. 삼성 관련된 부분을 스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전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어드바이저까지 좀 빵빵하기 때문에 뭐 기존의 기술력, 그다음에 팀원 구성, 그다음에 어드바이저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상당히 좀 좋은 지금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그 지금 공지가 났는데 비트포렉스랑 이제 상장 부분을 좀 이제 공표를 해서 상장도 지금 내일 정도에 진행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건 진짜 아까 말씀하신 고급 소스네요. 아니 이제 공지가 났더라고요. 공지가 났어요. 그 전에 깜짝이야. 듣기는 들었었는데 네. 공지가 나서 실제로 이제 내일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왜 여러 가지 면을 고려를 해봤을 때 좀 주목을 하면 좋을 코인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